안녕하세요. 운뽀TV입니다. 고양 신청사 국제공모 당선자 보면 참 멋지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자, 고양시가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파주 바로 연접해 있는, 그리고 경기 서부권,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인구 107만으로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2등이에요. 수원시밖에 없습니다. 이거보다 인구가 더 많은 도시는 말이죠.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고 입지적으로 서부권에서 중심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고양시가 지금 시청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어요. 신청사를 이전하는데 백지화 발표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게 파주운정 입장에서도 뭐 다른 얘기, 뭐 남의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파주시도 지금 인구 50만 넘어가면서 대도시 이제 자격을 충족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구청 자리 분구라든지 충분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청사 이전이나 고양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서 지금 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냥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일단 고양시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인구 107만 엄청난, 그래서 특례시라는 아주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행정구역을 본다면 일산 서구, 그리고 일산 동구, 그리고 덕양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구로 나뉘어져 있고, 행정동은 19개, 11개, 9개, 법정동은 요 정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입지는 뭐 서울하고 이렇게 연접도 했지만 굉장히 큽니다. 고양시도, 파주시도 엄청 커요. 고양시도 크고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킨텍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양시가 창릉 신도시까지 이제 포함이 되면서 굉장히 더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35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발표를 청사진에 보면 2035년에는 고양시가 지금 125만 명 이상을 지금 인구를 예상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엄청나게 커진다. 창릉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현실화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정도로 아주 주요한 그런 대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위치는 여기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조금 신청사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지역 균형 발전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뭐 파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주도 운정으로 관내 편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 그린벨트, GB가 그린벨트거든요. 이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현황도를 보면 딱 그림이 나옵니다. 자, 개발 제한구역 GB 현황도 보시죠. 자, 여기가 지금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 토지, 권역 토지 안에 약 44%, 45%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덕양구에 거의 다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가요. 개발 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기 신도시, 일산은 이렇게 상업지구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이 노란색이 주거지역을 얘기하거든요. 아니면은 이 뭐 상업지역, 뭐 주상복합 이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짜임새 있게 도시계획을 이렇게 했어요. 짜임새 있는 도시계획이 나왔는데, 이 덕양구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라는 거죠. 뭐 이렇게 이 그린벨트 묶여 있는 사이사이에 주거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체계화되고 짜임새 있는 도시계획 발전이 이루어지진 못하고요. 여기 일산 서구 동구에 비해서요, 조금 낙후되거나, 그래서 재정비 촉진지구도 있고, 뭐 원당 같은 경우도 다시 재개발을 하고 이런 개념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양쪽의 균형 발전이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항상 그런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고양시 북부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발이 많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요렇게 봤을 때 이제 창릉이 개발되는데, 창릉은 창릉이잖아요. 그러면 덕양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화정 요쪽은 또 개발이 잘 돼 있지만 주교동이라든지 관산동이라든지 요쪽은 우리가 좀 낙후되어 있다, 우리는 소외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정도로 좀 약간 그린벨트의 집중 포화도가 요쪽이 너무 좀 편중돼 있다, 이런 걸 한번 보셔야 돼요. 신청사 이전도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 좋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고양시청은 위치가 어디였죠? 여기 주교동이었습니다. 요 정도 되나요? 여기 고양시청이 있었고, 신청사 이전도 지금 주교동 공영주차장으로 얘기하는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에. 요쪽으로 이렇게 이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 측면을 봐야 되고, 이번에 백석동 얘기 나오는 건 이쪽이잖아요. 요렇게 신청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고양시 신청사 이전은 정말 오래된 화두였습니다. 대곡으로 가야 된다, 공평하게. 대곡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전임 시장 때는 이 균형 발전 얘기를 하면서 그냥 기존에 고양시청 부지가 이쪽에 있잖아요. 고양시청 여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왔다 이거죠. 여기가 그린벨트였어요. 근데 이 신청사 국제 공모까지 했습니다.
이 신청사를 이쪽으로 이전 추진하려면 무려 9차례 무슨 뭐 시의회와 검토, 의결을 걸치고 뭐 그런 주민 설명이라든지 공청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법률 절차를 따르면서 결국에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1원이다. 전체 면적은 74,000평 정도 돼요. 22,000평 정도 되죠. 그래서 올해 원래 착공을 하고 25년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물론 이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비용이 약 3천억 원 정도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신청사가 이전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신임 고양시장께서 아주 깜짝 발표를 했죠. 이거를 다 백지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영린을 건드렸다. 이 원당이라든지 주교동이라든지 그 기존의 그린벨트 지역 덕양구 주민들의 이런 영린을 건드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발표가 돼버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홍역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멋지게 나왔거든요. 요 신청사가. 근데 지금 이게 다 무산되는 건지 지금 지켜봐야 되는 거죠. 지금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고양시에서는요. 그리고 원당의 그 재창조 프로젝트라고 뭐 새로운 또 프로젝트 민심 달래기용으로 좀 보여요. 근데 이게 전혀 CR도 안 먹히고 있습니다. 여기 영상에서도 말씀 안 드릴 건데 재창조 프로젝트 뭐 이런 거 관심 지금 고양시민 주민들 뭐 이거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백석으로 가는 게 맞다. 여기로 추진 기존대로 해야 된다. 이게 맞서고 있는 모양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금 신년에서 여기로 이게 이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많이 이제 파주 운정 주민분들이나 파주시 주민분들도 고양시 생활 권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가셨을 거예요. 그 백석동에 지하철 3호선 백석역이죠. 교보문고도 있고 그리고 옆에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잖아요. 그 요진 ICT 바로 앞에 여기도 소송을 막 많이 했습니다. 고양시랑 요진건설에서 소송해서 결국에는 법원이 이거는 기부채납으로 고양시가 가져가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기부채납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요진 업무빌딩이라고 하는데 이건 준공이 임박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그냥 이전을 하겠다. 이동환 고양시장의 대의 명분이 있죠. 대의 명분은 약 3천억 원 가량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청사 이전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혈세를 다른 고양시를 위한 사업에 쓴다는 겁니다. 그 뭐 시의 인재 양성, 기업 유치 이거 못하네요. 영세 소상공인, 청년 대책, 중소기업 진흥, 뭐 민생 현안에 이 돈을 쓰고 그리고 원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감안해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어필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청사를 완전 백지하고 여기로 옮기겠다라고 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양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산 지역이나 이쪽 인근이나 이쪽이 훨씬 더 낫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주교동이라든지 덕양구 쪽에서는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까지 잘 진행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거는 신뢰의 문제다. 정치권에서 이렇게 함부로 백지할 수가 있는 거냐. 신임 시장이 자기의 월권 행위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발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덕양구 쪽에서요. 그냥 장점을 개인적으로 보면은 백석동 지하철 3호선 백석역이 있기 때문에 뭐 신청사가 이쪽으로 옮기게 된다면 뭐 역세권으로도 도보권 입지는 맞고요. 일산생활 반경이 있으신 분들은 고양시청 이용하시기가 편리하시겠네요. 지리적인 위치나 기반 시설 뭐 이런 거는 뭐 고양 터미널도 있기 때문에 백석동으로 일산, 서구, 동구 등 주교동보다는 객관적으로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가 있는 것이 맞죠. 근데 이제 단점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제 공모까지 했어요, 이걸. 국제 공모에서 뭐 세계적인 기업들 뭐 이렇게 이거는 나우 동인 건축이 이제 세계적인 그룹들과 이렇게 컨소시엄 구성해서 당선이 된 건데 이게 68억 원 정도의 시 예산이 이미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백지했다는 거는 그 비용은 다 뭐 날라간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신청사 부지의 그린벨트 토지, 여기 신청사 부지, 여기가 아까 그린벨트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그린벨트를 풀어주면서 국토부가 그린벨트까지 풀어줬는데 이걸 안 하겠다고 백지하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지금 황당한 거죠. 그리고 이런 그린벨트를 다시 회수하는 선례가 별로 없다고 해요. 당연하겠죠. 개발이 제한된 구역을 묶어준 걸, 그래, 너네 한번 시청 지어서, 발전해라. 라고 그린벨트를 풀어줬는데, 역으로 여기 안 하겠다고 지금 풀어준 사람들이 뭐 안 하겠다고 이런 발표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거 뭐지? 그린벨트 해제해줬는데 이 땅을 우리가 다시 환수받아야겠네.
이 땅 우리가 빨리 절차를 돌입해야겠다 하고 검토를 하는데 이게 좀 쉽진 않나 봐요.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결국에는 다시 그린벨트로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덕양군은 지금 그린벨트로 죄다 묶여 있는데 이것마저 다시 그린벨트로 묶일 가능성이 신청사가 백지화되면 있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요렇게 시청사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업무시설 빌딩이다 보니까 용적률을 높이고 건폐율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려면은 보통 시청 뭐 행정복지센터 하면 1층에서 3층 뭐 이런 식으로 짓잖아요. 이 신청사도 보면 그 용적률이 높진 않잖아요. 이렇게 이게 층수는 좀 확인은 해야 되는데 아까 저 백석처럼 뭐 13층, 20층이 되지 않잖아요. 그게 넓게 분포하면서 많은 업무들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면서 이런 건폐율을 좀 넓게 잡는단 말이죠. 근데 이건 건폐율이 좁고 그리고 업무 빌딩이다 보니까 이 업무 빌딩으로 여기 왔다 갔다 하려면은 조금 업무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여요. 이것도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 주차라든지 그리고 이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것도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 그런 저런 조감도에 비하면은 이게 과연 그 청사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기도 해요.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적인 절차가 조금 빠졌다. 이게 지금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깜짝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동환 신임 시장님이 이런 시의회, 고양시의회 협의, 예산 여기 옮기는 것도 시의회가 다 동의해줘야 돼요. 그러면 시의회 협의나 법률, 절차적인 뭐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고양시의회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언론 보도 보면 뭐 예산도 보이콧, 뭐 전체적으로 지금 다 시장이 하려는 거를 다 보이콧 하려는 분위기입니다. 또 주민 여론도 악화돼 있고요. 분열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로 옮기는 것도 시의회가 예산안을 짜가지고 통과시켜줘야 되는데 이것도 보이콧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청사 어떻게 되는 거죠? 결론은 뭐 양쪽이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걸 점입가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주민 분열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동되는지 또 이것도 시간만 소요되고 잘 나가던 신청사 이전 부지도 또 백지화됐고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점입가비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더 좀 어려운 거는 지금 이동환 고양시장님은 이제 신임 시장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너무 큰 걸 던졌어요. 엄청난 화두를 던졌기 때문에 자신의 신임 재임 기간에 레임덕이 걸려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로 옮긴다고 이미 발표를 했는데 던졌는데 이거를 철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레임덕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시장이 추진력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시의회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 고려 안 할 수도 없고요. 또 국회의원들도 지금 반발하고 있고 국회의원도 이거는 너무 독단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반발하고 이거를 막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힘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물러설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결론을 나게 될지 이게 고양시 내에서 합의점을 이루게 될 것인지 이런 건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가급적 신청사는 너무 오래된 고양시청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023년에 새로운 고양시의 사회적 비용으로 지금 소모가 대단하다는 거죠. 이런 측면으로 지금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주운정이나 파주시도 사회적 협의나 이런 지역 주민들의 협의 없이 뭐 분구라든지 구청 이런 거 고양시의 선례를 보면서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